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올해 연초에 마지막으로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전장부품 관련주 총정리 100%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1년 동안 가장 뜨겁게 타오를 수가 있는 대장주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2차전지 지금 대장주로서 LG엔솔보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관심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배 이상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내내 5%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시를 상승하는 것을 막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시가 조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좀 신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부양 효과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를 못 올리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중국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40% 이상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반절 이상이 저렴하죠. 한국에서 뭐 모델 Y 같은 경우 한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인데 이 중국에서 수요가 급감을 해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를 사면 바보죠. 중국에서 이렇게 판매 가격을 급락을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안 사고 수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뭐 중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40% 이상 저렴하게 4천만 원, 5천만 원대에 팔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구매 매력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열받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7, 8천만 원 정도 대인데 중국이 지금 4천만 원씩 팔다 보니까 굉장히 열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의 구매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K배터리가 작년 점유율이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폭발 성장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중국 시장의 성장세 같은 경우는 꺾이고 미국의 성장세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의 덕을 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미국이 결국에 IRA 원산지 요건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K배터리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연준이 증시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힘든 인플레이션을 뚫고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고통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증시가 올라가면은 금융시장의 여건은 완화가 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를 더 장기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이제 뭐 증권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준이 겁주는 거다. 이거 금리를 더 유지를 할 수가 없다. 망한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연준이 이르면은 1분기 안에 금리 인상은 중단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반기 중으로 금리 인하 하는 그런 조치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연준 회의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연준 의원 대표 19명 의원 중에 올해 금리 인하 2023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부 이제 연준 고위인사 같은 경우는 5% 이상 금리를 2024년 내년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들 같은 경우도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통화기금의 2인자인 고피너스 부총재 같은 경우 지금 인플레이션의 고점은 꺾인 것이 맞겠지만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원하는 인플레이션 아래까지 내려와줘야 그래야 승리 선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 승리 선언이 이르다라는 지금 이제
긴축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IMF나 연준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너무 강력한 미국 시장의 노동시장 때문에 이 현재 긴축을 계속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임금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하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인건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겠죠. 지금 리쇼어링 열풍,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지역의 싼 그런 노동력 때문에 진출해 있는 제조업 공장들을 미국으로 돌려오는 리쇼어링 정책이 뭐 글로벌 열풍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인제 제조업 인력난들, 이 리쇼어링에 따라서 현재 지금 일자리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등 이 임금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예상보다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인제 굉장히 힘들어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중국 수요 둔화가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전월 대비해서 반토막 난, 11월보다 판매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5만 대밖에 인도를 못했고요. 전년 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20% 이상 감소한 수치가 나와줬어요. 지금 현재 중국 내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13% 규모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미국보다 40% 이상 저렴해지겠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 비중은 테슬라에게 23%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게 미국 다음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잃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는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60-70% 차지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떨어지겠지만 판매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왔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절대적인 수치가 지금 감소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조금 중단에도 가격을 유지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 1위 비아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번에 인제 보조금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너네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주요 모델들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에서 6% 수준의 정부 보조금, 이 보조금이 들어왔는데도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파면 팔수록 돈을 잃는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격 인하를 하는 여력 같은 게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이기는 한데, 중국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이 저가형 시장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가형 시장 같은 경우는, 저가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죠. 마치 인제 완성차 시장에서 르노 같은 느낌이에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판매량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재작년까지 글로벌 랭킹 3 위였죠. 근데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현대차 그룹에게 딸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인제 르노 쪽이 유럽 지역에서 중소형 저가형 그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판매량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그러면서 수익성 같은 경우도 떨어지게 되면서 르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도 안 나오게 됐었죠.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대수 같은 경우는, 판매량 같은 경우는 늘어나기는 되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가형 전기차, 작은 전기차들 생산 위주로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보조금 중단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올해 중국의 일부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 회사들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5%대, 굉장히 견조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아디는 이번에 신생업체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순위권 안에 있는 완성차 업체였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이후부터 완전 전동화를 선언했죠. 내연기관
생산 중단하고 전부 다 100%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배터리 내재화까지 성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거둬냈다. 지금 현재 비아디 같은 경우는 2023년 올해 생산량 400만 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배 이상 더 팔겠다라는 계획이에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중국 내 점유율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절대적 판매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주가 타격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올해 통폐합 수순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아디나 일부 이제 소수 과점 업체들이 상위권 업체들이 이 망하는 업체들을 통폐합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소수 가정업체들이 중국 정부 지원으로서 그러니까 이 중국 전기차 기업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을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돈을 어마무시하게 퍼부으면서 키워왔는데 이 지금 시장을 다른 나라들의 업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뭐 중국 일부 보조금이 나타나 준다라고 하던가 소수 가정업체들이 이 초대형 업체로서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지배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 테슬라가 판매 부진을 진행이 되다 보니까 4분기 때 대규모로 재고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수천억이 손실로서 나갔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증권업계가 전기차 2차 전지 업계의 밸류에이션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 줄 하향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현재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평가도 슬슬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1분기 계절적 요인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IRA 세부 법안 확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이 3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이 세부 법안이 확정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 탈중국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영내에서 생산을 한 비용이 40%가 넘어가야 돼. 그래야만 1,000만 원의 이제 보조금을 주는 이 IRA 세부 법안이 결국에 올해 1월부터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진행이 돼요. 그럼 이때까지는 아직 중국의 전기차가 판매량이 뻐겨준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계절적으로 1분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잘 안 팔려요. 왜냐면은 겨울에 전기차 주행 거리가 한 20%가 증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히터를 틀면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전기차가 잘 안 팔립니다. 충전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원래 1분기 때는 잘 안 팔리는데 IRA의 세부 법안이 확정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3월까지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이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 의사가 올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3월 내에 1분기 내에 구매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지금 이 훈풍이 불어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밸류에이션이 과도한 하락으로서 과매도 메리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는 1분기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지금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에게도 밀린 글로벌 2차 전지 캐파 3위를 했습니다. 이 비아디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서 2차 전지도 만들죠. LFP 배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비아디에게도 지금 밀린 3위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CATL 40% 육박하고 있고요. 비아디 LG에너지솔루션 추월했고요.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2% 정도 캐파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 100% 이상 성장했고요. 당장 작년 같은 경우도 100% 가까이 9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위주예요. 우리나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이 폭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득을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국 배터리 캐파가 성장이 본격화가 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 성장하고 한국은 성장을 못 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지금 3등까지 밀려버린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전기차 쪽의 4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는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인제 놓고 보시게 되면서 2015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 인제 뭐 900만 대 정도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성장세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7배 30배 가까이 이제 성장이 되겠다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2020년 당시에 발표를 했어요. 전기차 침투율 목표 2025년에 30% 그리고 2030년에 50% 그러니까 전기차 10대 팔면 3 대가 전기차 완성차 10대 팔면 3 대가 전기차로 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10대 팔면 5 대가 5 대가 지금 이제 전기차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인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침투율을 초과 달성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30%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조기 달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인제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는 거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양적이나 지금 이제 성장세다라고 하던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국 성장률이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막 목표치들을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증권가 쪽에서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부터 해 가지고 중국의 전기차 성장률이 20%에서 30%대로 급격하게 낮아진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전기차 성장률이 결국에 중국을 추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성장률 같은 경우는 40% 전후 지금 이제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까지 K배터리 3사 쪽에 미국 캐파 1차 투자가 대부분 준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캐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1-2년 정도 동안에 K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캐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침투율이 5% 10%까지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30년에 52%까지 10배 이상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지금 전망입니다. 이게 IRA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원래 당초 2030년 당초 43%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IRA 통과 이후에 50% 이상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IRA 세부 법안 이후에 전기차 판매는 급증할 겁니다. 그래서 연간 성장률의 예상치가 상회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40%의 성장률이 중국 시장처럼 100% 이상 갑자기 확 성장을 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기대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인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재무부가 드디어 IRA 법안을 완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사실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증시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IRA 법안이 한국을 업고 갈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현재 정부 입장이 전기차 시장을 좀 점진적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IRA 법안이 굉장히 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근데 일단은 미국 재무부 쪽에서 법안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대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이 웬만한 2차 전지 광물의 그런 사업권들 같은 경우는 뭐 다 쓸어 담고 있다라고 인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IRA 법안에 쓰여 있는 게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생산이 된 배터리 그 원자재가 쓰이기만 하면은 이 핵심 광물의 퍼센테이지를 달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보조금 절대 안 준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생산이 된 배터리 광물이 전체 배터리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4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세부 법안이겠죠. 이게 결국에 이 40%를 결국에 달성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 IRA 법안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공정을 원자재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아르헨티나 쪽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미국과 FTA를 맺질 않았죠. 이런 국가들에서 만약에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공을 후가공을 FTA를 맺은 한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가공만 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IRA를 결국에 적용을 해 주겠다라고 대대적인 완화 조치가 오늘 떴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유럽 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는 인제 중국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무주공산이다. 그래서 여기서 IRA까지 적용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번 타이밍의 불확실성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확 걷어졌다라고 인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 같은 경우도 미국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진출을 해야 되겠죠. 뭐 혼다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투자 발표 이후에 미국 진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완성차 업계들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미국 추가 합작 투자가 유력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지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한국 진출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양극재 재료가 될 수 있는 전구체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LFP 배터리 말고 삼원계 배터리의 전구체를 합작 공장을 국내에 인제 설립을 해서 여기서 인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중국 거겠지만 중국 대신에 FTA를 맺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지금 이제 후가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혹시 IRA 적용을 시켜주지 않을까? 아직 이 중국 거에 원자재를 쓴다라고 했을 때 아마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일단은 혹시 몰라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인제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1 분기 당시 때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인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 오겠지만 IRA 법안 덕분에 다른 인제 뭐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질 수는 있어도 세금을 전부 다 걷어서 미국에서 2차 전지 쪽 전기차 업체 쪽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쪼금 수혜를 좀 그러니까 이 수급적인 집중을 받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당장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뭐 뉴스에서 중국이 뭐 LG에너지솔루션이 막 3 위로 밀렸다. 캐파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 대비해서 너무 늦춰진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섞인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제 올해부터 해 가지고는 해당 성장률이 역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얘네들이 인제 캐파가 올라가는 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인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뭐 글로벌 톱티어로서 인제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IRA 법안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FTA를 맺지를 않았죠, 미국과 BFTA 국입니다. 근데 이 아르헨티나의 리튬 원자재를 따와서 우리나라에서 이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재가공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해당 지금 이 리튬 같은 경우는 IRA의 수혜를 핵심 수혜를 받아주게 된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지금 FTA를 맺지 않았어도 탈중국 리튬으로서 이 아르헨티나 지금 이 리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 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2차 전지 양극재나 음극재 쪽 합작법인 추가 설립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7월 IRA 통과 이후에 에코프로비나 LMF 꺾고 2차 전지 대장주로 등극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원 화성입니다. IRA 법안에 따라 가지고 캐나다가
배터리 원자재 탈중국을 할 수 있는 대체 국가로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몰리브덴 캐나다의 몰리브덴 광개발권을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향후 지분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몰리브덴이 차세대 2차 전지 배터리에게 음극재 쪽으로 양극재 쪽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광물에 대한 포괄적인 협약 기대감을 대원화성 가지고 있겠다. 세 번째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일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2주 전에 말씀드려 가지고 이미 한 20%대 상승세 같은 경우는 나와줬는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20%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말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이 제이스코 홀딩스 쪽에서 철강 재련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강에 들어가는 니켈 지금 이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니켈광을 개발을 했는데 이 니켈광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강하게 엮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 원광 수출 금지를 때렸죠. 그래서 니켈 가격을 올라가게 되는 좀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필리핀 쪽에 니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는 필리핀 니켈 광산 회사와 니켈광 개발 MOU 체결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켈 쪽에서 하나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TX입니다. 거의 지금 이제 10월 달, 11월 달 STX 정말 한 5번, 10번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려서 상한가가 2번이나 갔었던 굉장히 잘 갔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급락 이후에 3차 상승 한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TX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니켈 광산 마다가스카르 쪽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TX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들어갔었던 기업입니다. 원래 뭐 해운이나 이쪽으로도 이제 사업 영역이 굉장히 컸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2차 전지 원자재 위주로서 상사 기업으로서 STX가 탈바꿈이 됐습니다. 자원 위주로서. 그래서 현재 지금 강원도에다가 2차 전지 소재 생산 시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니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희소금속들 지금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장기 이평선까지 떨어져서 이 현재 지금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차 상승 구간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부분은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같은 경우는 여전한데 테슬라가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지배력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락 동조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기업들 간의 실적은 올해부터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2차 전지 업계가 요번에 12월 달 폭락장에서 급락을 한 부분은 다시 또 담을 수가 있는 중요한 기회로서도 다가올 수가 있겠죠. 해당 부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올해 이제 K배터리와 중국 배터리의 성장세가 다시 한번 역전이 되는 뭐 캐파 같은 경우는 다시 인제 뭐 중국 CATL을 LG에너지솔루션이 따라잡는 그런 캐파 같은 경우는 캐파 역전 같은 경우 이제는 쉽지는 않겠지만 성장세 같은 경우는 올해 인제 중국의 성장세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드렸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인제 이번 주말까지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올해 1년 내내 관련된 내용으로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장 부품 관련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100% 무료 자료집 보고서 확인을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여기 검색창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요. 설치도 100% 무료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보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여기 인제 여러분들이 어플 설치하시면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도 안 쓰셔도 됩니다. 번호 쓰신다고 뭐 '주식 광고 오는 거 아니냐. 전화 문자 오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이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놓고 보시게 되면서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제 어플이 있습니다. 인제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누르시고요. 그러면서 인제 여기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위쪽에 3만 명 돌파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100% 무료 자료집 올해 인제 주도주 종목으로서 굉장히 대장주로서 확률이 높은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 자료집입니다. 살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네,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